오늘은 개인연금 제도 전체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이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 제도를 한번 훑었었는데요. 만약에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되는, 가입해야 되는 개인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볼 테니까요. 이 설명 쭉 들어보시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적격연금과 두 번째 세제 비적격연금입니다.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각각의 연금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불입하는지, 세제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 상품별로 얼마나 납입을 해야 되는지, 해당하는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제 적격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제 적격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노후를 다 책임져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개인연금 열심히 불입하세요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냐면 연봉 기준,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의 세전 연봉 기준으로 5,5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액으로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의 13.2%의 세금을 돌려줍니다. 두 번째, 연봉이 5,500만 원, 세전 연봉이 5,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납입한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연금 최대 납입 한도 금액을 9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00만 원에 대해서 13.2%인 118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이 5,500이 넘는 분들은 본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대 118만 8천 원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봉이 5,500 안 되는 분들의 동일한 식을 계산해 보면 148만 5천 원, 148만 5천 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금액을 납입하면 무조건 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에 열심히 근로소득을 통해서 낸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납세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먼저 낸 세금이 있어야 당연히 돌려주겠죠.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 연금을 불입하기만 하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령입니다. 우리가 세제 적격 연금을 통해서 열심히 불입한 이 상품은 55세 이후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55세가 넘었을 때 그냥 연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떼게 됩니다. 이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를 떼게 되는데요. 55세부터 바로 수령할 때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떼다가 70세가 넘어가면 4.4%, 80세가 넘어가면 3.3% 이렇게 연금소득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납입한도입니다. 우리가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하는 계좌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계좌는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총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IRP 계좌는 연에 최대 900만 원까지 다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900만 원이다 보니까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300만 원을 IRP 계좌를 통해서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 계좌만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IRP 계좌에 900만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서 펀드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요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ETF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금저축 투자계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현재 연금저축 신탁계좌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나 연금저축 보험 계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제 비적격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세제 비적격 연금 제도는 불입할 때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받을 때도 비과세 혜택 주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주고 안 받기인 건데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어서 납입한도와 상품을 함께 살펴보면요. 납입한도 제한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한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제 적격 연금에도 1,800만 원의 계좌에 한도가 있지만 실제로 세제 혜택을 위해서 1년에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세제 비적격 연금의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월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인당 1억 원 이하의 금액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의 금액을 넣고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보험,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변액연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다시 나오는데요. 세제 적격 연금에도 상품에 보험이 있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에도 보험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꽤 간단한데 상품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품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되겠죠. 이것은 세제 적격연금이 되고요. 아마 가입하신 분들도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저축이 없는 일반적인 연금보험 혹은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저축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당연히 그 버는 수입에는 세금을 낼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연금이 저는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제 적격연금을 다 활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금 가입에 대한 니즈가 있고 불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세제 비적격 연금을 활용해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개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었는데요. 자, 지난 첫 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 제도에 대해서 훑었다면 그 중에서 개인 연금 제도를 한번 훑었고요. 아마 다음번에는 또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를 한번 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좁혀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투자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